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 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소학과장입니다. 오정학 건강진식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학과 소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대응반 상시가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본 감시 기관 4개소와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했습니다. 하절기에는 방역 취약지 중심의 집중 방역과 감염 취약시설, 교육,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취약계층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과 대한결핵협회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9개소 243명을 실시하였고 HIV 등 만성감염병 환자에게는 총 156건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61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온열, 한랭질환 감시체계는 2개 응급의료기관에서 107회 운영하였으며 공공야간 심야약국 2개소 지정 운영과 마약 취급자 교육, 양기비 대마 합동단속, 폐의약품 수거 등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진식과 소관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건강체조를 총 27회 12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 526명, 금연 지도점검 3105건, 지역사회 연계 금연 캠페인 90회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보건복지부 주관 24년도 통합건강지진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 3일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지진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자를 대상으로 총 2692건의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는 보행로봇 재활서비스 181건, 장애인 대상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83회 94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 지원입니다. 절수자 대응을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수술비 지원과 생식세포 동결 보존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준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868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03건을 추진하였으며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임산부 등록 927명, 산전산후 건강관리 시행,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출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태교 음악회 개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사랑 및 마음돌봄 체계 확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1168건의 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5개 면동에 조성하였으며 경찰, 소방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252건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키오스크, 메타버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생명사랑 및 마음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선별검사 1150명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 교육과 인지재활 프로그램 216회를 운영하여 치매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조우물품 제공, 치료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 치유농업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 89명,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대회 개최, 치매 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꼼꼼한 치매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는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보건소에서 질의를 어느 정도 해서 좀 비슷한 거는 빼고 짧게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쪽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 사업에서 주한미군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위에 있는 통계 수치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군 수치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럼 주한미군 내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어떤 주요 질병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이제 협의를 하면서 어떤 질병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은 같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체 내에 또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수술을 감당하고 있고요. 네, 그럼 그쪽에서 어떤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우리 쪽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쪽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이런 쪽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충 기피제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게 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네네, 진드기 매개 감염병하고 그다음에 모기 매개 감염병 같은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아까도 제가 평택보건소도 얘기했지만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야외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찌찌가무시 뭐 이런 병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한번 감염이 되면 좀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감염병인가요? 사망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이제 이 감기 증세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물게 되면 가피 같은 게 이제 물리면 가피 같은 게 형성되거든요. 대부분은 감기 치료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낫는데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또 중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기피제 설치를 조금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좀 드는데 예, 검토 좀 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 사업 6쪽에서 양귀비하고 대마 같은 것을 합동 단속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제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마 같은 양귀비 같은 거 이제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그 물품을 그 의뢰합니다. 저희한테 보관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 결과 이제 끝나면은 저희한테 이제 폐기하라고 지시가 오면은 경찰 입회하에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단속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기 그 올해 그 작년 거 폐기한 거는 양귀비가 51건, 아니 49건, 그다음에 그 대마가 2건 해가지고 51건 폐기 처리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단속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농촌 지역 같은 데가 이게 워낙 그 시가 멀리 날리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많이 좀 일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재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단속을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합동 단속 해가지고 결과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없고 내국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한두 뿌리 많게는 몇백 주 같은 거 있는데 대부분이 뭐 재배해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쪽의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 사업에서 평택시가 전국보다 폐렴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당뇨와 고혈압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심장 질환이 낮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젊은 층의 인구가 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심장 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일단 저희가 고혈압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인구를 봐가지고 한 25.5% 유병률이 있고 당뇨 같은 경우는 11.7%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 5만 명 정도가 그 당뇨라고 볼 수 있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한 11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리가 이제 약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뇨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보면은 당뇨 진단자가 치료 경험률은 또 오히려 또 높습니다. 다른 시골에 비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가 그 당뇨 표준화 교육, 고혈압 표준화 교육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송탄 같은 경우는 건강 상담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 만성 질환에 관한 그 상담하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요 분야에 대해서 당뇨 가지고 많이 높으니까 요거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심장 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좀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하고 관계되는데 그 41.1%로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가 높으면 심내혈관 질환도 높아야 되는데 수치가 좀 낮은 거 보면은 또 약간 좀 무슨 점이 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예. 근데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심내혈관 질환 해가지고 그 각종 우리 보건사업 교육 시에 뭐 정신이든 아니면 치매든 아니면 그냥 보건사업 관련 그 교육이라도 강사가 오게 되면은 그 100, 120, 200 해가지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타 교육을 본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등록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장려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는 부분이 그 개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좀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비 절감, 의료비 측에서도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돌아가실 분인데 계속 사전 그 생명을 연장하느라고 다른 그 의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환자가 또 계속 그 고통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그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와서 신청을 하고 예약하면서 신청도 하시고 하는 경우를 봐서는 그 인식이 많이 이렇게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2쪽에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강화 사업에서 그 치매 안심센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 분들은 혹시 일반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도 자연스럽게 이 관리 시스템에 연결이 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소에 얘기를 네네.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 미정, 인지 저하는 진단을 안 받으셔서 인지 저하가 예상되지만 진단을 안 받아서 미정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인지 저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인데 인지가 약간 이제 그 치매는 아니고 그 인지가 그 인지 기능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분들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치매 전에 이제 그 이런 그 인지가 저하됐을 때 경도 인지 장애로 해가지고 예. 그 치매 같은 경우는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간별 검사 이렇게 세 종류로 해가지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 선별 그 검사에서 그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데 거기 진단 검사할 때 1차, 2차 해가지고 그 심리 신경 검사 그다음에 그 치매 척도 검사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치매 정상 그다음에 그 치매 전에 경도 인지 장애로 해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인지 저하는 경도 인지 장애는 네. 아닌데 네네. 약간 그래도 인지 능력은 좀 떨어진다. 네네. 이렇게 보는 네네.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보건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